안녕하세요. 바이놀드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강남 아파트 대 S&P 500 지수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았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파트를 투자하면 굉장히 이제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 지수인 IVV와 이렇게 강남 아파트와 이제 역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과거 수익률이긴 하지만요,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았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 아파트에 1980년에 이렇게 3천만 원에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격이. 3천만 원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40년 전이긴 하지만 80년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3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40년 정도가 흐른 지금 4월 현재 가격이 이제 강남 아파트가 물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봉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1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리 11.5%면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복리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를 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980년에 108포인트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108포인트가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2021년 4월 현재 S&P 500 지수가 이제 4,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연복리 수익률로 보면 이제 9.5%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수익률만 봤을 때는 강남 아파트가 11.5%, 그 다음에 S&P 500이 9.5%로 강남 아파트가 그러면 한 2%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보유세 및 우리가 각종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 추종 ETF는 운용 보수가 있긴 하지만 배당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 지수 중에 뭐 투자하고 있는 뭐 SPY도 있고 VO도 있지만 저는 이제 IVB를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IVB를 예를 들면 운용보수 같은 경우는 0.03%가 되고 이제 배당도 1.55%씩 이렇게 주는 것. 매년마다 이제 1.55%씩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보다는 S&P 500 지수 추종 ETF가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유세랑 이제 왜냐면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세금이 다 오르잖아요. 의료보험도 오르고 뭐 오르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저는 S&P 500 지수 추종 ETF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추종 ETF인 SPY, IVV, VO에만 투자해도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 전체 투자 수익률은 더 좋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ETF에만 나의 자산을 올인해야 할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미국 ETF에만 올인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를 제가 추정하고 있는 SPY의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2000년 이제 닷컴 버블과 2008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주가가 닷컴 버블 때는 대략 50% 정도 하락을 하고 금융위기 때는 이제 57%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50% 정도를 하락하는 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제 약 8년이란 세월이 이제 우리가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겪은 것이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부터 우리가 금융위기를 토탈 완전히 벗어나기까지에는 이제 14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인내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 조정을 겪어도 뭐 50%씩 아파트는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하락을 견디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ETF에만 나의 자산을 올인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언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꼭 터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터졌을 때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ETF에만 나의 자산을 전체적으로 올인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비추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요, 피터 린치의 전략과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소유하고 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저는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ETF를 주로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했었고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인 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현재는 대출금을 갚으면서 미국 ETF와 주식 투자도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사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 ETF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렸고요. 이제 집을 구매한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ETF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따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 자산을 제가 이렇게 원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저의 자산에 제가 이제 현찰을 주고 이제 부동산을 초기에 구매할 때 저의 현찰이 이제 들어간 게 한 64%가 이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순수히 저의 현찰로는 이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요. 그게 한 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출도 이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25%와 이제 부동산 64%를 이제 더해서 이제 89% 정도가 저희 이제 부동산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대출금을 갚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가 생활비 쓸 거 쓰고 그다음 여윳돈으로 저는 이제 미국 ETF와 이제 주식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산을 제가 보니까 이제 저의 전체 자산 중에 이제 11%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피터 린치의 말이 굉장히 저의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과 굉장히 이제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를 제가 뭐 투자를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죠. 어차피 이제 살려면 이제 전세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샀는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피터 린치도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 집을 먼저 구매하고 그 다음 여유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이제 공교롭게도 그 말을 지금 실천하면서 저의 전체 자산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은요. 내 증권계좌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분산을 하듯이 내 전체 자산에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애놀리였습니다.